예, 안녕하세요. 2023년, 아유, 세월 참 빨리 가죠. 9월 16일입니다. 오늘은 그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좀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 주택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도 복잡하고 사실은 내가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몰라요. 정확하게 다들 뭐냐면 분양을 받아보고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제서야 알죠. 그 전에 분양하는 사람들의 설명 의무가 있느냐? 아니 뭐 좋은 점만 설명하면 되죠. 좋은 점만. 네? 꼭 뭐 굳이 나쁜 걸 뭐 마케팅하는데 설명할 필요 있어요? 네. 참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있는 어떤 그런 분양업 시행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시행사가 브랜드가 없죠. 건설회사가 브랜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참 그것도 웃겨요. 건설회사는 하청이고 사실은 시행사가 중요한 건데 시행사들이 회사 이름은 있어요. 회사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자랑할 만한 회사는 없어요. 항상 항상 이름 바꾸고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뭐 부동산 투자 혁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통 과정의 문제. 유통 과정에 어떤 제품을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실은 그 중간 역할. 그것이 시행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유통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요즘 책을 안 읽는 시대라 아무튼 그래도 책이 가지는 의미가 또 크기 때문에 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통 혁명을 위하여.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향후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오피스텔 문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번 두 번, 세 번 반응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뭐 10월 달에 뭐 시행령을 하겠다. 유예기간을 더 쓰니까 단속하겠다. 2년 전이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니까 우리가 진보니까 이거 뭐 다 이거는 그 맹신도인 사람들 그래서 머리 나쁘고 뭔가가 막 그 뭐 하나 좀 알면 전부를 아는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의리 얘기했었고 어떠한 한 사람을 그 아군과 적을 구분지으면서 그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갖다가 우상시하면서 나머지는 적폐다. 뭐 잘못됐다. 요즘은 이제 이재명 저희 당대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들은 뭐 이런 식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고생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식이에요. 왜? 거기에 있는 패밀리들이 한 사람 돼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 이쪽에 지금 뭐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비난하자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저는 비난의 가치도 없는 상대라고 봐요. 비난의 가치도 없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요 부분을 쭉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 밑에 있는 따까리들이 잘못됐냐면 논리가 그거예요. 집으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과 유사한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기엔 다 집으로 보이거든. 물론 뭐 사람이 살면 집이죠. 먹고 살면.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가 뭐야? 그걸 통해서 팔면 세금을 많이 물릴 테니 세금을 많이 물릴 테니 한 사람이 집 하나씩 가져라. 이 논리였어요. 그러면서 막 엮은 거지. 그런데 내가 집 하나 갖고 있어. 내 와이프가 내 애인이 집 하나 갖고 있어. 서로 결혼했어. 그럼 집이 두 채가 되잖아. 1가구 2주택이네.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집을 줬어. 시골집이야. 1가구 3주택이네.
심지어는 시골에 집도 없어. 집터야. 예? 집터인데 삼형제가 지분으로 상속받았어. 3분의 1씩. 그런데 1가구 3주택이네. 무조건 팔라는 거예요. 아니 내 고향이고 내 추억이 있고 내 부모님이 살던 집이야. 내가 그냥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여름 휴가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창고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팔아도 살 사람도 없어. 제값 주고. 예? 뭐예요? 다 지금 강남에만 살아? 아니 지금 세금 문제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강남 가지고 규제를 때려요. 강남 가지고 서울의 일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물론 거기에 뭐 투기 과열 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묻긴 하지만 전국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곡이 생기는 거라고요. 응? 이제 집값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올라도 그 폭이 작단 말이에요.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1가구 1주택에다가 보유세를 왕창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 풀고. 왜? 아니 국가가 예산 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서 관련해서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양도세 무서워해서 거래를 안 하고 양도세 때문에 예? 양도세 거래를 해도 집값이 안 올라서 거래되면은 양도세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은 특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그래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집이 많으면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내비둬요. 집이 많으면 빈집 빌려주기도 하고 싸게 임대도 놓는 거야. 집이 많아야. 이 참 모질한 사람들아. 예? 그 사람들이 투기를 조장한다? 투기 조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투기 조장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그 단속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진짜 투기하는 애들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질 거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 세금 부과하는 논리를. 예?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지금 1가구 다주택 문제가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어놨냐 아세요, 여러분들? 절실하게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금 보면 제가 민주당 쪽에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건너 좀 아는 분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부동산 좀 건들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이나 안 먹지. 응? 왜 저지랄 만들어 놓냐. 앞뒤 없이. 시장을 도대체 아는 거냐. 응? 지금 와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누가 만든 거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 에? 그 전에도 문제가 있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던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갖다가 풀어가던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값이 오른대. 진짜 집값이 올랐어요? 올랐지. 일부 지역 올랐죠. 올랐다고 했지. 예? 팔리지도 않는 호값만 오르는 예? 막 난리를 쳤지. 그게 전체 세대의 몇 세대인데 예? 그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된 게 전체 세대의 몇 세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와 제가 지금 부동산 보면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분양이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요, 여러분들. 분양이 떨어지면 아니 분양률이 별로 없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이걸 갖다가 그 뭐 유명한 채널에서 한 분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지. 자,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웃긴 시장인지. 그러니까 다들 보면 진보 진영들에서 좀 부동산 폭락론이나 부동산의 위험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보면 그거는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98%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는 뭐냐 이거지. 2%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값 떨어지면 사래. 아이 나 참. 집값 떨어지면 어떤 놈이 집을 판대요? 세금 이렇게 막 때리면 집을 싸게 공급한대.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팔으면 되지. 세금 부과 많이 하는데 안 팔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안 판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임대 놓고 말아요. 그냥 빈집 놓고 말지. 내가 왜 손해보고 팔아. 누구 좋으라고. 예? 아니면은 내 자녀나 집 없는 사람한테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한테 명의를 돌려놓지. 알겠어요? 명의를 돌려놓지. 그리고 양도세 안 내는 것부터 양도세가 없는 것부터 먼저 팔죠. 네? 지금 이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건물값이 제대로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값이 안 나가는데 뭐 이 문제는 다시 또
뭐 시간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지금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딱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찌 됐든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걸레를 만들어 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값 잡겠다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했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불법행위 부분하고 이제 지금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수밖에 없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니까. 그러면 또 비난하겠죠. 있는 자들을 위한 정부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있는 자예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있는 자야? 대한민국에 50% 이상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세대예요. 50% 이상이. 네? 난 집이 없으니까 집 있는 거는 다 있는 자들이야. 저 새끼들은 저라면 안 돼? 너희들은 세금 내고 나는 세금 혜택 복지를 받아야 돼? 아니 니는 뭐라고? 너는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맨날 복지를 받아? 있는 자들, 부르주아, 자본가, 그죠? 투기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네? 대부분 다 우리 그냥 고만고만해. 돈 있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더 있다고. 예? 그걸 갖다 투기꾼으로 몰아서 막 세금을 부과시키면 뭔가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본인이 로또 돼가지고 집 사는 순간 본인한테 똑같은 세금 떨어진다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인들이 더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범위에서 그죠? 못 올라간다니까요. 다 고만고만 산다니까. 예? 이놈의 세금 때문에. 물론 뭐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죠. 참. 이거 복잡해서 이야기하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참 재미없고, 또 너무 자세한 설명은 개인이 공부해야죠. 이거 유튜브로 보는 거는 유튜브로 자꾸 공부해가지고 나도 알아, 나도 전문가야, 뭐 내가 채널을 몇 개 들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특히 그 보수나 진보나 양쪽에 그런 사람들이 그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머서 그 설쳐대는 게 문제예요. 자기도 배웠대. 다 안 돼. 자기 고민이 있어야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 보이죠? 그죠? 뭔가 텍스트도 눈으로 보죠? 그리고 소리를 듣죠. 네?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도 보고 소리로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어떤 그 사람이 던진 걸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CPU가 아무리 빠르고 메모리가 커도 창 여러 개 띄워놓고 뭐 한쪽에서 영화 틀어놓고 한쪽에서 뭐 특히 어도브 포토샵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이 게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꽉 차죠. 네? 메모리가 꽉 차서 내가 그냥 간단한 아래 한글 하나, 아래 한글도 뭐 용량이, 근데 뭐 요즘은 아래 한글이 용량이 큰 건 아니니까 이렇게 띄우는데 얘도 버벅거려. 왜 버벅거리지? 에너지를 그쪽에 집중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반대예요. 보면은 유튜브 채널 가지고 많은 뭐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 강의 유튜브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 뭐죠? 특히 수험생들, 아니면은 특히 우리 이제 성인들도 보면 자기가 특히 이제 부동산 경매 뭐 이런 거 강의 들어서 이렇게 내가 나도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장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럽에 있는 유명한 그 그룹 뭐 구단들 맨날 그 경기 보고 내가 따라하면 실력이 늘을까요? 내가 그냥 동네에서 그죠? 학교에서 열심히 별 볼 일 없는 코치말이라도 들어가면서 기본기 쌓는 게 먼저죠. 물론 우리가 그 TV나 뭐 그런 경기 빅리그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거나 어떤 영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정한영이가 오피스텔과 뭐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도 몰라. 왜요? 법이 하도 바뀌어서.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좀만 안 하면 헷갈려요. 진짜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모든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특히 제 방송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거 2%. 이게 뭐에 진짜 문제냐. 예? 오피스텔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양쪽을 갖다가, 그죠? 하여튼 이게 마녀 사냥식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거 아주 지금 잘못된 거예요. 참.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있겠는데, 예, 이게 지금 뭐 제가 길게 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또 이야기를 한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걸 설명을 하자니 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비교해 놓고, 일반 주택은 이래요, 오피스텔은 이래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래요, 뭐 예? 모텔, 그러니까 일반 호텔은 이래요. 이건 상업시설로 들어가고, 이건 업무용 시설로 들어가고, 뭐 이건 숙박시설로 들어가고, 법은 뭐 이렇게 규제받고, 어떤 면적은 이렇게 안 되고. 뭐가 중요한 건데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잘못된 가격을 주고 잘못된 기대에 분양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지금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변증법 정반 합의죠. 이 혼란이 또 다른 또 이렇게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싸웁시다. 예, 댓글 주시면 오피스텔 뭐 질문 있으면 차이를 막아 주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다라고 언론에서 서로 바람몰이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러면서 이 법제도라든지 세금제도가 누더기가 됐다. 개판이 됐다. 아주. 예. 로또보다 더 세금을 많이 물려요. 양도세가.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설사 그게 투기라고 합시다. 그럼 너도 하지. 예? 로또는 뭐 로또가 투기 아닌가요? 예, 그건 법적으로 인정하니까. 아휴 참. 할 때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걸 갖다가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무진장 좋아해. 마치 그 돈이 자기한테 올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네. 아유 힘드네요 오늘 주제가. 이게 참 혼자서 이게 보고 떠드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예. 일단 부족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소중한 시간 뺏는 게 항상 죄송하기 때문에 진짜 무념으로 메모할 거 없이 그냥 제가 뭘 떠드는구나, 혹시 내가 아는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